자, 1920년대부터는 3.1운동을 통해가지고, 아, 조선 애들 더 이상 우리가 무력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때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1920년대는 통치의 방식을 바꾼다. 문화통치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은 문화통치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줄게. 너희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지 않게 좀 유하게 통치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만 그렇지 빛 좋은 개살구야. 개살구라고 얘들아. 이때는 사실상 민족을 분열시키는 민족 분열 통치식이라고 봐도 무방해. 왜냐면 이 민족 분열이라는 거, 문화 통치라는 게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존중해 줄 게가 아니라 너네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우리가 내 말 잘 듣는 애들은 살기 편하게 해줄게. 우리 말 안 듣는 애들 여기 조선 땅에 없게끔 하라. 한마디로 친일파를 양성시키기 위함이었다. 우리 1910년대에 헌병경찰제 옆에 딱 보이죠? 헌병경찰제를 바꿔주겠다고 얘기해. 헌병들 무서웠지? 우리가 조금 덜 무서운 경찰들로 데리고 왔어. 일반 경찰제로 바꿔줄게. 자, 일반 경찰제로 바꿔줄게. 훨씬 더 낫지? 괜찮지? 이거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 경찰의 수를 3배 이상 늘려요. 주둔하는 경찰의 수는 더 증가했다. 일반 경찰제로 전환해 준다면서 이 나쁜 놈들. 또 거짓말했네. 바꿔주는 건 바꿔줬지만 수는 늘려놨으니 좋은 게 아니었어. 거기에다가 이 일반 경찰, 너네들이 무서운 사람들을 조금 다 유하게 바꿔줄게 얘기하면서 총독을 다 이제 군인, 장교들 출신이었단 말이야.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문관 총독으로,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게끔 문관 총독을 임명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임명해주겠다. 문관이라고 하면 사실상 행정공무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얘들아. 행정공무원으로 우리가 좀 유한 사람으로 총독 데리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일제감정기 역사에 한 번도 문관이 총독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어. 한 번도 임명된 적 없음. 이게 포인트야.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1910년대 2번. 뭐지? 준영아 한번 읽어볼까? 토지조사 사업이야.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어떻게 했어? 다 빼앗아 갔지. 그치? 아니, 기간제 신고제가 기간부 신고제가 말이야, 광고야, 얘들아. 그 안에 재원이는 귀찮아서 신고 안 할 거고. 그치? 그리고 수린이는 왠지 뭔가 좀 쎄해가지고 그냥 신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해서 신고 안 할 거고, 선생님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를 안 한다 그랬어. 신고를 안 한 토지들은 다 동양적식 주식회사에서 헐값에 들여와가지고 일본인들한테 판매를 하는, 일본 대지주들, 일본인 지주를 늘리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잖아. 이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은 점점 소장농이 되어가거나 화전민이 되어갔었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쌀 생산량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낳는 건 낮은 게 당연하죠. 그치? 그러니까 아우 야 조선아 너네 이래가지고 어떡하면 좋니? 우리가 일수호 조규에서 무제한 방국 유출까지 약속을 했는데 너네 나라에서 쌀이 없으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네들 곡식 많이 농사 지을 수 있게 새로운 정책을 계획해 왔어. 산미 증식 계획이야. 이름부터 어때? 멋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산미 증식 계획. 자, 우리 도화공주 증식이라고 하면은 많아지는 걸까 적어지는 걸까? 당연히 증식하다, 증가하다, 많아지는 거지. 이 미국 쌀 미자야. 쌀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봤대. 그러면서 이제 그 쌀 같은 곡식들 있잖아요. 이것을 품종을 다 개량하고 그리고 우리 이
물을 끌어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그런 기관들, 우리 수도 시설들, 이런 것들까지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공사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요거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비용은 농민이 부담해야 됐어. 야, 우리가 저기 비료도 지원해주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너네 뭐 할 수 있어? 쌀 농사 많이 지을 수 있어. 라고 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품종 개량 이거에 대한 비용은 농민들이 부담해 나가면서 이 소작농이 되어가는 농민들이 훨씬 더 증가했다는 거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근데 이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농사가 또 돼. 생산량이 또 증가는 해. 거봐, 조선아 어떡해? 우리 말 들으니까 맞지? 너네들 곡식도 늘어났지? 생산량 증가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맙지? 이거 뭔가 조금 뭐 같지? 고맙지? 하면 또 뭐 뒤에 뭐 오겠어? 뭔가 요구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곡식에 대한 수탈량도 증가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컸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몰락했어요. 이게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회사령. 얘들아, 회사령 너무 속상했지? 회사령 힘들었지? 라고 얘기하면서 회사령을 폐지해 주겠다고 얘기해. 더 이상 우리 총독의 승인이 없어도 너네들은 회사를 세울 수 있어. 회사령 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엊그저께 광복절 수업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박수를 치더라고. 진짜 이제야 조금 좋은 거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 회사령이 폐지됐다? 근데 우린 더 이상 회사를 세울 수 있는 토지가 없는데? 토지를 사야 되잖아. 돈 주고 일본 지주들한테 돈 주고 사야 되잖아. 회사를 어떻게 세울 건데?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자본적 기반이 없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지주들을 비롯한 일본 상인들, 일본인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일본식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크게 이득되는 게 없었죠. 네 번째 넘어가서 우리 언론, 출판, 결사 탄압했다 라고 그랬지. 언론, 결사, 출판까지 다 탄압을 했다. 특히나 결사 탄압한다 그래가지고 105인 사건으로 800명을 고문하고 105인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구속했었던 사건. 신민회가 없어졌잖아. 비밀결사 신민회가 없어졌잖아.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너네들 언론이나 신문, 이런 출판, 결사, 이런 거 막 그렇게 탄압하지 않을게. 자유를 줄게. 일정 부분을 허용을 해줄게. 너네들의 문화니까 우리가 너네 문화를 존중해주는 문화 통치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을 존중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너네 존중해 주니까 우리만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뭔가 지금 또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왜? 거기 맨 밑에다가 쓰세요. 월요일이라고 쓰고. 하면서 뭔 얘기하고 있었어? 언론과 출판 결사의 자유를 해주겠다. 자유를 존중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사였던 조선일보와, 최초의 신문사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문사죠. 일보가 창간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 검열은 강화했죠. 검열은 강화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텅텅 비어있는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 얘들아. 텅텅 비어있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들이 또 3.1운동처럼 뭔가 열심히 대항하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을 하게 돼. 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국산품을 애용하자. 신토부리. 이거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었어.
자, 물산장려운동을 하게 돼. 이 물산장려운동은 특히나 이 민족주의 진영의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요거는 무엇이냐? 일본 제품은 불매운동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배척하고. 국산품은 애용하자라고 했었던 운동이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산장려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운동에 반대하는 진영이 등장했어.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었어. 이 사회주의 진영의 사람들은 이 물산장려운동을 되려 비판했었지. 졸리지? 많이 졸리지? 자,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뭐예요? 카를 마르크스가 얘기했었던 사회주의라는 사상은 절대 사상만으로 나쁜 사상은 아니야. 불온 사상이 아니라고. 불온 사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상 자체는 우리가 급진적인 산업화를 겪으면서 점점 뭘 하게 됐어. 노란색을 하나 꺼내서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 계층은 노동자와 자본가 계층이 나눠졌어. 노동자는 자본가 밑에서 뭐래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근데 자본가는 노동자한테 임금을 줘요. 그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공장과 같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일을 해주면 공장이 돌아가고, 거기에서 나온 완제품을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해. 아니, 왜 대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부를 축적을 하냐? 이렇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빈익빈 부익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빈익빈 부익부.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싫잖아.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는 이 체제가 너무나도 잘못되지 않았니? 자본가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되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동 환경에서도 일도 못하고 임금도 적게 받으면서, 왜? 노동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그쵸? 그러니 이렇게 되면서 점점 사회가 붕괴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뭘 해야 된다? 이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사유재산을 부정해요. 개인이 이제 재산을 갖게 되면은 안 된다.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자본가가 자본을 소유하는 것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건 뭐야? 이런 자본 기구들 있지, 공장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국유화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공동생산, 자, 공동생산 그리고 공동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얘들아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하라.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회주의거든. 선생님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니까 얘들아 수업 시간 조금 길어. 그래서 우리 도시락을 좀 사와가지고 도시락을 먹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도시락을 사왔어. 뭐 어머니가 도시락을 사준 재원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둘이서 하나로 나눠 먹을 생각으로 하나만 가지고 온 지희랑 도아가 있을 수도 있고, 찬이는 나 수업 끝날 때까지 참고 그냥 안 먹지 뭐 라고 해가지고 안 싸운 애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은 선생님 오늘 점심 안 먹으니까 나는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안 가져왔을 수도 있는데, 사회주의인 거야. 여러분들 도시락 먹을 시간이에요. 자, 도시락 선생님한테 다 내세요. 도시락을 선생님한테 다 내. 그래서 이거를 일정하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분을 하는 거야.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못 먹는 친구가 없게끔 하는 거지. 이게 사회주의야. 사상 자체는 좋지. 근데 이게 국가 제도로 도입이 되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았던 거야. 왜? 점점 국유화가 아닌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이야.
어쨌든 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어. 사회주의라는 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게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주의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922년 기점으로 봤을 때 20년대잖아요. 지금 애들아. 20년대잖아요. 그쵸? 20년대니까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야. 그러니 이때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 민족주의 물산상여운동을 비판했어. 신토 부리부리. 근데 왜 이걸 비판해요? 이렇게 되면 국산품을 애용하자 국산품의 자본가들만 돈을 벌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다 너네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를 비판하면서 여러 운동, 분화로드 운동을 비롯해서, 분화로드 무슨 뜻일까요? 민중 속으로, 대중 속으로 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 농민 운동, 그리고 노동 운동, 여성 운동도 있었고요. 소년 운동, 형평운동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봐주세요. 자, 농민운동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전라도의 암태도에서 소작농들이 중축이 돼가지고 이제 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소작농이 뭔지 아세요? 자영농은 뭐야? 자기가 농토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자영농이야. 화전민은 뭐야? 아니, 농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불을 질러가지고 불지른 땅, 버려진 땅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화전민들이야. 자, 그러면은 소작농은 무엇일까? 소작료를 받고 토지를 빌리는 거야. 소작료를 준 다음에 토지를 빌려서 거기에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해. 자, 그래서 이 농민운동은 소작농들이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왜? 농토를 다 지금 누가 보유하고 있어? 쟤네 일본인 지주들이 보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작료를 말도 안 되게 높게 측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소작료를 인하해달라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제 암태도, 전라도 암태도에서 소작쟁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얘기하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해 줘라.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하는 원산 총파업. 소년운동은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만든 사람 누구죠? 네, 그렇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어린이날을 만들기도 했었고, 형평운동은 얘들아 신분제가 언제를 기점으로 없어졌어? 신분제도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아예 없어졌던 거. 1차 가보개혁 때였어. 흥선대원군이랑 김웅집 1차 내각 때. 그래서 이 가보개혁 이후로 해방됐던 신분제가 언제 다시 부활할까? 부활은 안 해요. 부활은 안 하는데 그 잔재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백정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달라. 차별을 없애달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사회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물산 장려운동의 이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구나. 근데 여기에서 1920년대는 이 운동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바로 학생운동이에요. 자, 1920년
학생운동 한번 볼게요. 처음에 우리 3.1운동이 고종께서 돌아가신 고종 장례식 때를 중심으로 일어난 게 1919년, 아이고 해가지고 1919년 3.1운동이었어. 그리고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을 즉위시켰잖아? 정민년에? 기억나지? 1907년. 그때 순종께서도 돌아가셨어. 1926년에. 그래서 순종의 장례식 때 6월 10일에 같이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3.1운동을 다시 한번 3.1운동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3.1운동처럼 엄청났던 그 운동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60 만세운동을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벌여요. 근데 일본 애들이 머리가 비지 않았을 거 아니야? 고종황제의 장례식 때, 장례식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순종께서도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을 게 뻔한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아니지. 그래서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었단 말이야. 얘네들 어떻게 하나 보자. 계속 노리고 있으니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실패해요. 근데 이를 보고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의 노력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1927년 신간회가 만들어져요. 신간회는 신민회와 같이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그 여성단체였던 근우회와 협력단체이기도 했어요. 근우회가 설립되는데 되게 큰 도움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일제감정기 부분만큼은 막 시험 문제 뭐 나오니까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퉁 졸려 하잖아요. 1910년대에는 신민회, 1920년대는 신간회. 헷갈리지 말고 기억을 해두시라고. 오케이? 그리고 1910년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운동. 그리고 3.1운동 다음에 커지는 운동, 두 가지 운동이 있다. 60 만세운동과 이따가 조금 더 이따가 할게. 자, 비밀결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1929년에 일어났던 게 바로 광주. 이러니까 선생님 그거 5.18이죠? 아니야! 5.18이 왜 나와? 자, 이때 광주 여학생들 선생님처럼 머리가 길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치렁치렁 풀고 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러고 못 다녔어요. 무조건 잘려 머리. 다 어떻게 하고 다녔어? 댕기로 닦고 다녔지. 한 여학생이 머리를 닦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일본 남학생이 그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희롱을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 조선의 남학생이 보게 됐지. 심지어 사촌동생. 그래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패싸움이 났어. 패싸움이 났는데 이 남학생들, 일본 남학생들이 이제 거의 막 두들겨 맞고 있었지. 패싸움이잖아.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며 교사면 와가지고 너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어디 사람이요? 막 이러면서 막 함부로 누굴 때리고 말이야 이러면서 알겠어? 이러는데 왜 조선말로 뭐라고 하세요? 일본 애들이 먼저 때렸잖아. 근데 왜 저희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일본 애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우리 조선의 학생들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 학생들한테만 처벌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 학생들이 아니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세요? 얘네들이 먼저 잘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미개한 조선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디 미개한 놈들이 함부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절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들고 일어나자 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신간회에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되게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된다. 이렇게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1930년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1930년대. 아, 이 통치 시기는 뭐라 그럴까?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민족 분열 정치였던 문화 통치기, 1930년대부터는요, 민족을 그냥 말살시켜버리기를 해요. 우리 민족의 정신,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지금 조금 세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면 1930년대, 1940년대는 빈번하게 전쟁이 발생하던 시기야. 그리고 1931년에는 특히 만주사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 거야? 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중국을 침탈했던 거야. 그래서 일본, 중국. 그리고 1937년에는 청일전쟁 아니에요. 네, 중일전쟁. 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했었거든요. 중일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1939년부터, 이건 초록색으로 쓸게. 자, 1939년부터 1945년, 재현아, 뭐야? 맞아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연합국가,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은 뒤늦게 참가를 합니다.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자, 등등등의 나라들과 추축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국 vs 추축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에서 추축국, 전쟁을 일으켰던 그 나라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 그리고 독일의 나치당, 그렇죠.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 그리고 군국주의를 내세웠었던 마지막에 일본. 선생님이 이 순서대로 쓴 이유가 있어요. 순차대로 항복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제일 먼저 파시스트당이 몰락하면서 항복하게 되고, 독일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들 히틀러기 최악의 역대 역사상 인물 중에 가장 희대의 그 살인마인 건 아시죠? 정말 끊임없는 독재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계속 전쟁을 주장했었던 인물이었잖아. 이 아돌프 히틀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사람은 전쟁에서 죽었을까? 아니야, 자살했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제 패배했던 독일은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점점 목을 조여오는 이 연합국 국가들한테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마지막에 자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1945년에 처음에는 이 원자력으로 폭탄을 만드는 일이 이래는 없었어. 이거 누가 먼저 건의했었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먼저 건의를 했어. 아인슈타인이 되게 희대의 천재잖아. 선생님은 역사적으로 천재라고 남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아인슈타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아인슈타인이 수소로 이제 폭탄을 만드는 것과 원자력으로 폭탄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누구한테 건의했냐면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루즈벨트가 그래 한번 해보자. 세계의 과학자들 다 모여 해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만들기 시작했는데 루즈벨트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트루먼이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일본의 그 폭탄 완성됐다고? 오케이, 알겠어. 히로시마에다가 하나 떨어뜨려봐. 이름은 리틀보이였습니다. 리틀보이를 딱 투하를 했는데 이 살상력이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거야. 트루먼도 놀라고 그거를 내려나왔었던 그 비행기가 B-29라고 하는 그 비행기였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떨어뜨렸는데 조종사들도 깜짝 놀라는 거야. 이렇게 살상 능력이 큰 폭탄은 처음 봤다.
버섯구름이 이렇게 만개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너네 항복 안 해? 진짜 항복 안 하면 나가사키 한 번 더 쏜다. 이번엔 더 세다. 라고 얘기했는데 항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가사키에 센맨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일본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항복 끝에 이제 생각 끝에 항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제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일제감정기가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의 국지정서를 기억해내야 돼. 한마디로 이때는 지금 계속 뭐하고 있을 때야? 세계대전도 깊게 들어가면은요,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해요. 선생님은 논술을 가르치는 논술 강사야, 애들아. 역사도 가르치고 있지만 근데 선생님은 논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경 지식이거든?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고관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이 미약한 친구들은 굉장히 싫어해. 어떤 친구가 재작년이었을 거야. 작년이었나? 작년에 이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동아 전쟁은 처음 들어봤지. 처음 들어야 정상이야. 왜냐면 일본이 이 태평양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타당하게 자기네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대동아시아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동아시아를 부흥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하면서 우익 세력들이 지어낸 말이란 말이에요. 일제감정기라고 얘기하는 게 조선 도와준 시기라고 바꿔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절대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후에는 1945년까지 전투를 하고 이오지마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배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리틀보기와 펜맨란드식 맞은 다음에 항복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돼. 지금 1930년대 계속 뭐하고 있어? 전쟁하지. 이 전쟁 신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치게 된다. 병참 기지화. 기분이 안 좋죠. 선생님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일본은 나중에 이 만투사변을 계기로 저기 중국 땅에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주국이라는 나라도 세우거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을 싫어하게 돼요. 여기까지 기억하고. 자, 병참기지화를 내걸면서 점점 1930년대 이 침탈이 심화되기도 한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말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려고. 너네들은 일본 사람이다. 한국 식민화 정책이야. 이게 식민이 아니야, 얘들아.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식민이 아니라 식민은 백성과 신하야. 백성과 신하. 아시겠죠? 황국이 어딜까? 천황이 있는 거. 나 천황이라고 얘기하기도 싫어. 일왕이랑 맞아요. 일본이, 근데 천황이라고 해도 돼요. 왜 지네들은 그렇게 불렀으니까, 지네들이. 일본의 백성과 신하가 되어라 하는 정책을 펼쳤던 거야. 1930년대에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네들은 한국, 한마디로 일본의 식민이야 라고 하면서 한국 식민 서사를 어린아이들도 다 낭송을 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궁성요배, 신사참배 빼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신사참배도 강요해요. 이렇게 한국 식민화 정책,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사실상 일본인이랑 한 통속이었어. 원래 하나였어. 라고 이야기하고, 학교도 국민학교로 개칭하죠. 국민학교.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선아, 사실 너네들의 조상은 일본 사람이다? 몰랐었지. 이제부터 알면 됐어. 라고 하면 내선일체를 강조하게 된다. 내선일체 강조. 우리 조선과 일본의 조상은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일선동조론이었어요.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하고 있다. 조상이 같다. 같을 동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말과 우리 역사교육, 심지어는 민족신문까지도 전부 다 금지시킵니다. 전부 다 금지를 시키게 된다. 요게 조금 많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죠. 일본식 성씨를 강조해요. 선생님이 유진인데 성이 유씨거든. 성이 유씨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서 깊은 권문세족의 집안. 선생님 뭐 돈 주고 산 거일 테니까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이 저기 충주한 유씨 집안이란 말이야. 뭐 돈 주고 샀겠지. 우리 집안이 그런 귀족이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좋은 성씨를 갑자기 다카무라 진상, 나가사키 진상, 사쿠라 진상, 고토부타 진상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거야. 벌써 싫지, 그치? 야마모토 찬이상, 야마모토 지시상 이게 뭐야, 그치? 이름이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선조께서 물려주신 이 정말 유서 깊은 뼈대 깊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네, 창씨 개명. 우리의 성씨를 바꾸는 거예요. 창씨 개명. 아빠한테 혼나겠다. 검은세족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창씨 개명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씨를 다 바꾸려고 했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힘, 나라의 힘을 다 어디로 합쳐야 돼요? 저기 일본에 같이 합류를 시키는, 일본엔 다 같이 합치게 되는 이제 병참기지화 병참기지화를 실행하게 된다. 이제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한 군수산업을 육성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 6.25 전쟁 이후에 남한이 잘 살았게, 북한이 잘 살았게? 북한이 더 훨씬 잘 살았어. 왜 북한이 왜 잘 살았을까? 일제강점기 때 군수산업의 대부분의 이 광산, 석탄, 공장 등이 다 북한에 있었어. 다 북한에 있었어. 그랬기 때문이야. 그래서 군수시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반도 북부에 이 철, 석탄 산업 등이 너무 집중되어 있게 되는 거지. 한 군데에만 몰리게 되면은 산업이 어떻게 돼요? 산업이 불균형된다. 맞아요. 양극화, 불균형.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군수산업, 오케이. 물자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합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수탈하게 된다. 첫 번째는요. 지원병제였어. 군대 갈래? 안 가면 죽일 거야. 가 지원병제야. 자진해서 가던가 죽어서 가던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던가. 조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강압적으로 계속 일본의 군대로 데리고 가는 지원병제와 그냥 끌고 가는 징병제. 조선 사람들을 강제 징용.
했었고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노동자로도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군함도. 일본에 이거는 유네스코로 지정까지 돼가지고 더 화딱지가 나죠. 근데 더 일제히 그런 수탈 등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군함도라 그래가지고 일본에 섬이 하나 있어요. 바퀴벌레처럼 생겼네? 이렇게 하니까. 이 군함도가 있는데, 군함처럼 생겼는데, 여기 안에 얘네들이 군함도 작전이 뭐였냐? 밑에다가 지하 도로를 이렇게 뚫는 거야. 어디를 가도 이 군함도로 통하게끔 밑에 있는 지하 도로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굴을 파야 되지. 이게 군함도 섬이라니까 얘들아. 여긴 다 뭐야 그러면은? 바다야. 그 바다 밑을 파야 돼.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섬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육지로까지 파.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아? 바다의 길이 생겨요. 근데 바다의 길을 물 들어오지 않아요? 맞아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로를 파던 사람들이 싹 다 죽겠죠. 그러던지 말던지 하나만 만든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썼던 거야. 군함도 사업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준영이나 찬이보다는 재원이 같이 어리고 작은 애들이 더 많이 끌려갔었어.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끌려와가지고 군함도에서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진짜 강제 노동에 쓰여지다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중에서 일본은 자기네들은 임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표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임금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렇게 일본의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고요. 여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성은 정신근로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여성 일본 위안부입니다. 일본으로 끌려가고 전쟁으로 끌려갔었던 우리 조선의 젊은 남성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여러분들처럼 어린 나이의 여성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죠. 위안부가 성노리개예요. 한마디로 성노예요. 얘들아. 군인은 대체적으로 남자잖아. 남자들이 군대를 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기본적인 욕구를 배설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의 젊은 사람들을 썼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살려 보내주지도 않고 이 젊은 여성들을 미얀마까지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리고 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써먹은 다음에는 총을 쏴서 죽였던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깊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복이 우리의 노력으로 일궈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광복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상 미국 때문에 광복을 했던 거고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됐기 때문에 광복이 찾아왔던 거고 광복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어. 이런 악마 같은 이런 끔찍했던 연결고리에서 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부단하게 노력해옴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돼가지고 광복이 찾아왔기 때문이야. 알았죠? 여러분들이 오늘 광복절날에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선생님 무척 기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40년대에는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무엇이 됐다? 광복이 찾아오게 되었다.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는 양상이니까 전쟁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창고로 만들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이런 정책을 펼쳤다.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의열투쟁으로 넘어가 볼게요.